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토지 투기 실태와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토지 투기에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경제 활동은 비생산적 경제 활동의 전형입니다. 근사한 말로 지대 추구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투기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용 효과도 제로입니다. 경제 성장은커녕 다른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투기라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과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땅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토지 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각종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토지 투기를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료 중에 비금융법인, 그러니까 일반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이 비금융법인의 비생산 비금융자산 순증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좀 어렵죠? 비생산이라고 하는 건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금융자산이라는 것은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생산 비금융자산은 그러니까 토지, 면허권, 특허권, 주파수 대역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90% 이상이 토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 빼기 판매를 말합니다. 만약에 순구입이 30조 원이다 라고 하면 30조 원을 더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일반 회사의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구입이, 그러니까 토지의 순구입이 30조 원에서 50조 원가량 됩니다. 반면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거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순구입은 마이너스 40조 원에서 마이너스 60조 원입니다. 즉 개인은 땅을 팔아치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가계는 땅을 팔아치웠고 기업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것을 보고 기업은 생산활동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토지 투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서 저희가 다른 나라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토지 구입 정도가 OECD 국가들의 10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기업의 지출 중에서는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자본을 사들인다든가 스스로 자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즉 생산적 투자죠.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는 15.92%가 되고요. OECD 국가는 1.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곳에 기업이 1억 원을 투자할 때 땅을 매입하는 데는 1,6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고요. OECD 국가는 15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했다 해도 너무 많은 돈을 땅을 매입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생산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어떤 토지를 그렇게 많이 매입했을까요? 자료를 보시면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나 목장 용지, 골프장 용지 이런 것을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고요. 별도합산 토지는 상가나 빌딩이 깔고 있는 땅 이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6년 동안 우리나라 법인, 회사들은 25.6억 평의 땅을 매입합니다. 개인은 11.4억 평의 땅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러니까 농지나 목장 용지의 토지를 18.6억 평의 토지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왜 농지와 목장 용지를 이렇게 많이 매입할까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농지와 목장 용지는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농지와 목장 용지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땅보다 농지와 목장용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와 목장용지를 매입해 놓고 그것을 용도를 변경한다, 택지로 변경한다, 아니면 산업단지로 변경하게 되면 엄청난 불로소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 토지 투기가 아니라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지의 기대 수익률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았을 때 매매 차익, 보유하고 있을 때 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매매 차익과 임대 소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불로소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은 생산적인데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은 토지 투기를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토지 투기 활동하는 것은 생산 증가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고용 창출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분배만 악화시키면서 다른 경제 주체의 생산 활동도 방해하는 비생산적 경제 활동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토지 투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자산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토지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토지 투기는 줄어들고 생산적 투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